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은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보고한 건 맞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기억이 불분명해서 일단 오늘은 증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하시는 취지를 잘 들어서 명확히 기억이 나면은 진술을 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예, 그 증언 거부를 하실 수 있는 사유는 본인 형사 사건이랑 관련된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를 하실 때는 이건 내 형사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직무랑 관련돼서 또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면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유신지. 제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피고인 등 군 주요 관련자들과의 회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항입니다. 증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 이하에서는 이 대통령 안가를 삼청동 안가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이제 피고인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그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증인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증인 군사법원 재판에서 증인 신문 당시에 그 피고인 신문에서 사실대로 다 말씀하겠다라고 하셨던 사실이 있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위증죄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그다음에 제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중하게 답변 드리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진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건 이 비상계엄 사건의 국가적 관심과 이 사건의 중요성을 좀 고려하셔서 증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증언해 주실 것을 일단 한번 좀 요청드립니다. 일단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8항입니다. 당시 그 피고인과의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이나 조태용 원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요거는 증인의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당시 신원식 장관과 조태용 원장의 목격자로서의 질문을 드리는 건데도 본인이 제 형사 재판과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시 증인은 저희는 당시에 이 비상대권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서 증인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9항입니다. 9항부터는 2024년 4월 중순경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4월 중순경 서울 용산과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호 수방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김영현이 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등 시국 상황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 형사 재판에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고 제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5월경 서울 강남 모처에서의 저녁 모임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곽종근 이진호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제 공소장에 있는 사실이고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망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영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5월 말 6월이요? 5월에서 6월입니다.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 지난번 기일 때 곽종근 사령관께서 나와서 그 사실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왜 그런 그 자리가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관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그 다음에 방첩사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첩사 자체적으로 군 관련 대공수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당시 신원식 장관님한테 제가 항상 정기 보고될 때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받기로 지금 당시 대통령님께서 뭐 검찰총장을 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시다. 그래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라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안가로 가서 뭐 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사실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 혼자 생각에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낮에 대통령실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밥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라. 저는 이제 그 정도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날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수사 진행 중인 뭐 수사 경과도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방첩사로 이렇게 이관되는 뭐 이런 진행 경과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간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모임 경위나 참석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피고인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을 하고 그런 대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던 증인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은 하지 마셔라라고 반대까지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뭐 대공수사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간첩 수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뭐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공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뭐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뭐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 명령권이라 그러나요? 긴급 명령권, 뭐 재정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그 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구체적인 계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당연히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군이 계엄 훈련을 왜 안 하냐면 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군이 하는 유일한 계엄 훈련은 1년에 봄이나 가을에
그 뭐 연합 연습하고 을지 연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저 사령부급에서 토의식으로 해서 한두 번 잠깐 하고 맙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훈련도 아니죠. 그냥 토의죠. 제가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군사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사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비밀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전시로 전환된 상태에서 동원령이 발령됐는데 사람들이 동원 응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징발령이 발령됐는데 그 징발령에 응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방으로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교통이 꽉꽉 막혀서 부대가 이동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계엄령이란 이름으로 해서 동원령 응소 안 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배해서 뭐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고 징발령 제대로 안 따르는 그런 업체에 가서 징발하라고 강제할 수도 있고 뭐 교통 통제 같은 거 할 수 있고 요 정도 수준에서 군은 지금까지 계엄령 훈련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이 판사님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경찰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군 정작부장도 하고 작전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사회 질서를 군이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 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훈련해 본 적도 없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판사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는 딴 거는 사실 기억이 나다 안 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계엄에 관한 말도 했고 그걸 들은 증인이 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릎까지 꿇고 아주 진지하게 반대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인의 말을 지금 제가 얘기한 취지를 우리 검사님이 곡해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무슨 뭐 계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무슨 비상조치권인지 비상대권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상태, 준비 상태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실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태를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뭐 그럴 계제도 아니고요. 군의 상태를 정확하게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피고인이 저는 좀 그렇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증인이 방금 그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피고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물론 뭐 대공수사나 이런 거 제가 보고 드리면서 끝 무렵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안 된다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술 한두 잔에 무릎까지 꿇고 했는데
회식은 그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회식을 식사를 거기서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